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힘차게 올라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무난하게 위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미국 증시 보면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좀 불안감에 마무리를 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기술주가 부진했던 것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닐 레넌 미 재무장관이요, 경기가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IMF 등도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먼저 보시면 0.4% 상승불 켜주면서 2,55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일단은 0.4%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코스닥 보시면 빨간불은 지켜주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899.18포인트로 정말 900선을 목전에 두고 과연 코스닥이 한 차례 더 힘을 내주게 될지 오늘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지도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보시죠. 자, 전일장에서는 1위부터 5위 종목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마무리를 했던 전일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0.3%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일단 0.3%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66,100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6%가량 쪼그라들었던 삼성전자였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권사에 이어서 외국계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 잇따라 상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골드만삭스, HSBC, 미즈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7일이었죠. 올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감산에 들어가겠다라고 감산을 공식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외국계 증권사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리포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감사는 전일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황을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해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연일 상승 나오고 있는데 최근 1개월 동안 메인들은 사고 있고요. 기관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보시면 오늘은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76% 낮게 움직이면서 91,100원대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SK하이닉스 9만 원대 올라선 것만으로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일장에서 1.21% 상승이 나왔던 SK하이닉스인데 지금 하지만 좀 자금 조달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카드와 3,600억 원 규모의 구매 전용 카드 약정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구매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 업체는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기로 하는 대금 계약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 3,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대규모 적자로 자금 부담이 상당히 커진 SK하이닉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 교환사채 이슈로도 공매도 많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도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회사채, 기업어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에 선택한 방법은 현대카드와 기업 구매 전용 카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포르투갈 총리가 39년 만에 방한을 했죠.
어제 SK 하이닉스 공장 방문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는데, 자,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면담도 갖고 앞으로 공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좀 협력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2.35% 상승이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오늘은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LG 화학 역시 마찬가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61만 원대에서 오늘장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기아까지도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IRA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의 좀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을 하는 흐름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이 LG화학입니다. 삼성 SDI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5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LG화학인데 오늘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상승폭이 훨씬 컸습니다. 7.47% 상승이 나왔던 LG화학인데 오늘 80만 6천 원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주목해 보실 부분이요.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더라고요. 제2의 에코프로 LG화학인가? 1년 5개월 만에 80만 원 돌파라고 좀 적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에 에코프로의 그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에 시장이 또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80만 원 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100만 원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분사하기 전에 2021년 12월 2일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80만 원 선 다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LG화학인데 지금 뭐 배터리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첨단 소재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LG화학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주가의 흐름도 궤를 같이 하고 있고 함께 많은 기대감을 불러 모으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 출발 준비하면서 81만 2천 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2021년 대비로 해서 지난해 R&D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장 81만 2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번 1분기에 또 역대 1분기로는 최대 실적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탄탄한 종목을 좀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특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장은 일단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에 들어와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 상승폭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 SDI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2%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78만 3천 원 출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미국 법인 경영진들이 지금 IRA 관련해서 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IRA 수혜주 오늘 저희 증시 8에서도 다뤄드렸습니다만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일단 언급되고 있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 역시 IRA 수혜를 받기 위해서 좀 분주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도 함께 보시죠. 나란히 1%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 전일장에서 각각 3%, 4%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탄력도 잘 받아줬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19만 4,200원, 기아는 8만 5,900원으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 부문,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흑자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함께 들썩이고 있고요. 자, 1월에서 2월 차 무역흑자는 79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기아도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아 EV9 미국 생산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상승 나왔고요. 자, 코스닥도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슈가 있는 만큼 오늘장에서 좀 특히나 주의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역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2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역시 원달러 환율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19% 높게 움직이면서 1,322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여전히 원화는 약세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전일장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됐는데 하락 출발하네요. 코스피 0.06%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54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요. 코스닥은 0.17% 조정 나오면서 897포인트 선으로 오늘장 문 엽니다. 계속해서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드리니까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저희 증시 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0.61%, SK하이닉스는 0.33% 조금 조정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좀 올랐나요? 너무 많이 올랐나요? 1.15% 조정 나오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는 1.17%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표정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LG화학도 좀 조정 나오네요. 2%가량 조정 나오고 있는 LG화학입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과 궤를 좀 같이 하면서 주가의 궤를 같이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보다도 상승 탄력을 무거운 종목임에도 굉장히 좀 더 잘 받아줬던 LG화학이었는데 오늘은 보다 좀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운수장비가 강합니다. 현대차 1.56%, 기아 1.29%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자동차 쪽에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수출 기업들 호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도 강하고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의약품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0.49%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세이트리온이 연일 좀 주가가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주면서 오늘도 1%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1%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합니다. 자, 금융업과 보험업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금융업 자, 지금 보험 먼저 봤는데요. 금융업도 역시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내지 1% 안팎의 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이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1.13%, 철강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 풍산, TCC 스틸, 세아베 스틸 지주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알미늄이 조금 조정 나오고 있고 동국제강과 KG스틸도 오늘 좀 조정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죠.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더 파란색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0.51% 조정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2.99%, 3%까지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LNF는 앞서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보합 출발 예상됐었는데 1.89%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2.03%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케어젠 6.41%, 시젠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 약하지 않다, 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셀트리온 역시 3%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반도체 쪽이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조금 약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수급 동향도 오늘도 역시 강관우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수급 동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매는 어느 쪽에 좀 쏠리고 있는지 자, 강 앵커님 살펴주시죠. 네, 장 초반에 약간 이제 약세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쪽부터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0.46,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0.6.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드렸죠. 어제 간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빠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같이 좀 밀리고 있네요. 최근에 좀 강세였던 게 조금 밀리는 원인인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까지 마이너스 1.8% 이렇게 빠지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기아차 좋네요. 2.7%,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익 전망들이 좀 좋다 보니까 탄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로 반전을 했네요. 오늘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서 121억의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0.5%로 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매도 의견까지 이렇게 거칠게 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7년까지 잘 봐주려고 했는데 2027년까지 기업 가치를 다 더해봐도 지금보다 너무 높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비해서 반 정도는 더 내려가야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현재 주가는 더 내려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가격이 이미 현재 가격보다 40% 이상 낮고 거기서 적정 가격의 이제 실제적인 그 현실화율을 따지면은 50%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외국인들이 324억의 매도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219억 이렇게 순 매수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업종별로 보니까 철강금속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강세가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 기계 쪽 제가 오늘 이제 기계 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S 일렉트릭이라고 있는데 오늘 이미 주가가 좀 뛰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언급을 드립니다. 제가 9시 반에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이 코너에서 말하려고 했던 게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리고 TYM 예전에 이제 동양물산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농기구 관련되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기계 업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나 이런 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서 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주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시클리컬 쪽에서는 이제 LG 화학 오늘 아까 조정 받는다고 했죠.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플러스 0.3%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강보합 쪽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부터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질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강관우 앵커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 동향 짚어주실 때마다 코스피 특히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프로그램 기계적 매도세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부분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에코프로는 3%가량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아무래도 CPI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면서 가는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0.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89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시황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혼조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5%가량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시간 특징주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실시간 특징주 오늘은 이분과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월요일에 또 뵈니까 좋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네네네. 네. 자, 이슬희 전문가님을 자주 뵙는 건 좋은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단 CPI 충격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떤 흐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어쩔 수 없이 좀 혼조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CPI 지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나오는 만큼 오늘은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부진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전 세계 경기 둔화 이런 CPI 지수 각종 지표들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제 지표들에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럼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과대낙폭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소외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국 경기 둔화 시기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제가 섹터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미미한 편이지만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업종을 두 가지 좀 꼽아보라고 하면 현대 그리고 기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실적 자체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최대 매출액이 한 11조 가량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적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CPI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나쁠 것은 없어 보이는 장세다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날이면 사실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또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과대 낙폭주 보자, 실적주 보자, 흔들리지 않을 이런 종목들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과대 낙폭주 그리고 실적주 지켜보면 좋을 장세의 흐름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지금 CPI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자, 미국 연준의 참고 지표죠. 지수 충격에 좀 오늘 좀 주의하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CPI 전년비 대비 6%, 전월비 대비 0.3%로 전망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오르고 있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시간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애경케미칼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TCC 스틸, 대원화성,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까지 총 5종목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동국산업, 한국정밀기계, 모트렉스, T로보틱스, 슈프리마 HQ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실시간 특징주들입니다. 네, 먼저 실시간 특징주 중에서 코스피 종목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케미칼, TCC 스틸, 대원화성,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5종목 올라와 있는데 자, 오늘 또 일정이 있죠. 오토모티브 월드코리아가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개막을 해서 전장 그리고 전장 관련 부품주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실질적으로도 물론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현대모비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좀 연계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대차 올해 이제 실적이 한 11조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현대모비스 역시도 이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만큼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차가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이 현대모비스 역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묶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현대차와 굉장히 좀 동일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수급의 이런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기관들,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 역시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이런 실적 증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실적 대비 주가 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10배 미만, 8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이제 박스권 구간은 오늘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의 이제 수급 흐름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소 26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8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위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대체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관련이 당연히 깊은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적 주 보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이슬이 전문가님 말씀처럼 현대차 실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정말 놀랍게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대차이고 현대모비스 역시 그와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좀 봐야 될 텐데 동국산업, 한국정밀기계, 모트렉스, T로보틱스, 슈프리마, HQ까지 5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좀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르고 있는 만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로보틱스 오늘 또 이제 상한가로 강하게 이제 마감을 한 상황인데 뭐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겠죠. 더 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근데 신규 관점에서는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T로보틱스 역시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SK온의 이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테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 그리고 기대감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 기대감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여전히 좀 적자인 모습이고요. 올해 역시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높은 구간대에서 굳이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로봇 산업을 봤을 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필연적이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또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업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로봇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필연적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로보틱스는요, 추후에 뭐 11,0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현재가에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종목 중에서는 이슬희 전문가님 T-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굳히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T-로보틱스인데 SK와 2차 전지 생산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와 있죠. 29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52% 규모의 금액의 이런 계약 규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한가 굳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물론 오늘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받아줬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T-로보틱스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포착된 개장 특징주 중에서 코스피에서는 현대모비스 언급을 해주셨고 코스닥에서는 T-로보틱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종목 오늘 시장도 마침 조금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 말어 더욱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오늘 17,400원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어제 장만 봐도 8%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한세실업입니다. 자,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살짝 조정 나올 때 따라가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종목은 워낙에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이제 의류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또 공개 매수 소식이 또 있습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에서 이 한세실업의 지분 8% 정도를 인수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개 매수가가 한 1만 8,65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17,3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공개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로는 좀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 매수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단기 수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이 한세실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도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세실업 현재 공개 매수에 대한 이런 이슈 외에도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수주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사실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환율이 또 1,300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처들이 보통 이제 미국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환율과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전체적인 수주율을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금 환율이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행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의류 수요에 대한 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리고 이제 원부 자재 가격이라든지 운임비 하락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류업이 굉장히 저조했던 부분, 부진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부 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죠.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운임 상승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EM 기업들이 현재 회복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는데 사실 작년만큼은 좀 뛰어넘기 어렵겠지만 작년만큼 좋은 실적들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탄탄한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PR이 10배 미만, 8배 수준 굉장히 할인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어
한세실업 살펴봤는데요. 한세실업 따라가도 좋다.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의류 OEM 기업으로서 워낙에 저평가 구간에 지나가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공개 매수 이슈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 이슈는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한 차례 좀 분출이 됐었고요. 단기적으로 탄력받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의 펀더멘탈을 좀 더 상세하게 뜯어보셔야 될 텐데 환율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행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수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K방산, 최근에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K방산인데 풍산입니다. 풍산 오늘 2%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잘 가고 있고, 이제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도 최근에 항공우주 관련주들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방산과 완전히 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풍산 어떻게 좀 관점 주실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풍산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저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방산주들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만큼 지금 필수적으로 꼭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여전히 이 종목 역시도 기대되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이자 또 구리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이 조금 다소 부진했지만 전기동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익성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10월 달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구리 가격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경제 회복을 또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비철금,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재고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풍산의 어떠한 중장기적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상 최고치의 가격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방산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 그리고 대만과의 이런 통합 문제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방산 부분의 어떤 그런 마진율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방산 부분의 가파른 실적 개선은 이 마진율이 높은 수출 부분에서 좀 기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 수출을 해야지만 그에 따른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동사의 어떤 영업이익, 매출액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리, 방산 부분의 이익 증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매수가는 조금 내려왔을 때 38,000원까지 제시를 드리겠지만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모든 주식은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단가에 무리하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변동성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되 45,0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도 따라갑니다.
풍산이었는데요. 기대되는 실적 대비 역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모습 보여줄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도 방산 쪽에 좋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풍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하고 30분 지난 9시 반입니다.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지속적으로 이제 종목들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노트를 해놓으시면 좋고 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뽑아온 종목들이 기계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는 이제 장치들이 다 있는데 기계업종 오늘 마침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저도 힘을 좀 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센티멘탈 주식으로는 TYM 예전에 이제 동양물산이라고 했던 이런 종목이 되겠고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LS 일렉트릭 전기 회사죠. 그래서 이쪽 이 두 개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티멘탈 종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리포트를 하나 이제 찾아왔어요. 2월 말에 신한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 주가 그때 당시에 3,900원으로 목표 주가가 나온 거고 이 회사가 이제 농기계에 관련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북미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작년에 아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좋게 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중소형 그 주기 때문에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이제 오늘 가져온 건데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에 3월 30일 날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데 50%나 무상증자를 하는 이런 공시를 냈어요. 보통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은 회사가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잉여금에 있는 항목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총계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무상증자 공시를 하면은 장이 좋을 때는 주가들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무상증자를 공시를 하면서 회사가 주식수가 좀 많아졌다. 이걸 하나 염두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기타 법인에서 지분 증가 공시가 추가로 또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식회사 MK에셋이라는 회사에서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지분이 1.36%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200만 주가 늘었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뉴스에 좀 나온 게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9.5% 이 지분을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증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겠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나 전문 경영 이런 쪽에서 조금 앞서가는 이런 회사가 맞다라고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거고 또 하나 이벤트는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어제 이렇게 많이 사들어와서 제 레이더망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YM 바닥권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주식으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중소형주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밸류를 보시면은 아주 보물 같은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3배 이거면 사실은 예전에 거래되던 10배, 11배, 12배 여기보다는 지금 위로 치솟은 밸류거든요. 이 밸류가
높아 보이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의 이익이 금년에 아주 안 좋기 때문이고요. 그나마 이게 밸류가 나오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2차 전지에서 성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나마 밸류가 나오는 그런 건데, 만약에 LG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 그 영업이익 기여가 없었다고 하면은 P는 더 지금 높아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코스피는 13배의 PER 주가 수익 배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TYM은 5.2배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제 무상증자 50%를 감안하고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무상증자 50%를 감안한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PBR입니다. 장부가치 대비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인데 코스피는 0.9배입니다. 이 회사는 1.2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 순이익을 보면서 ROE, 기업의 이익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금년에 벌어들이는 ROE가 6%, 7%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데 이 TYM의 ROE는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사실은 1.2배가 아니고 2배 정도, 2.0배 정도에 가 있어야지 이 회사가 적정 가치 배율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이벤트도 있고 저평가, 그래서 뭐 소외는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벤트가 좀 있으니까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센티멘탈 주식으로 TYM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으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오늘 좀 미리 튀고 있어서 제가 개장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LS 일렉트릭 이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2차 전지 우리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 삼성 SDI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공장을 지을 때 뭘 합니까? 전기 시설 관련되는 거 다 하잖아요. 이 회사가 같이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이 회사도 수혜를 받는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제가 2주 전인가 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그때도 LS 일렉트릭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최근까지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튀는 양상, 어제도 튀었고 오늘도 더 튀고 있어서 오늘 제가 골라오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그 신한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68,000원으로 한 10% 정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키움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쪽은 이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1분기에 수주가 3천억 이상 증가해가지고 2조 4천억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공시 나온 거 보면 영국에서도 1,200억 정도의 ESS, 그 에너지 세이빙 스토리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주를 했다 해가지고 또 더 좋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개선도 작년에 많이 비용 구조를 합리화해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업이익률 마진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키움증권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주가면을 보셨을 때 조정을 좀 받고 있었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 뭐 계속적으로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점 수준까지도 지금 돌파를 할 거냐 말 거냐 오늘 중으로 좀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잘 골라왔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밸류 마지막으로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 밸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PBR로 봤을 때 1.0배 수준입니다. 이 회사가 ROE가 10%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는 적정 가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의 계속적인 확장세, 그리고 아까 제가 AMPC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미국에 지어야 될 공장이 52조 원의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50조가 넘는 이런 시설 투자를 할 때 누가 수혜를 볼까요? 바로 이런 LS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센티멘탈 TYM 그리고 펀더멘탈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과 그리고 TYM 두 종목이었습니다. 센티멘탈 종목이 TYM이었고요. 펀더멘탈 종목이 LS 일렉트릭이었죠.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너에서 다뤄드리는 게 처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진작에 지켜보셨던 분들은 오늘 또 많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0.4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닥은 0.24%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어제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승과 하락 종목들 개수가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도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